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이제 계약도 하고, 그렇지? 거기다가 3월 26일부터 이제 3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도 보게 될 거고, 알겠지? 가뜩이나 점점 진짜 고등학생 이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더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자꾸 이제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는 보통 이제 하루에 밤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 친구. 요즘 조금 줄였어요. 12시쯤 자갖고 8시? 일어나는 시간을 좀 더 일찍 해야 돼. 알겠지?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해. 그래서 수능장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완료를 하고 40분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해서 10시까지 국어가 80분 시험을 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자고 일어나서 2시간 후부터 뇌가 이제 평소처럼 활성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자꾸 버릇이 되면은 멍한 기분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은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첫 시간에 시험을 망치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많아. 참 이게 참 재밌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매년 그 수능을 쳐보면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이 전체 학생이 한 10% 정도 되는데. 1교시 국어 시험 마치고. 가망이 없다. 그렇지. 망쳐고 너무 망쳤다 생각이 드니까. 알겠지? 근데 1교시, 그러니까 우리가 10%라고 하는 게 이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1년에 보통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40만 명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10%면 4만 명이 1교시 마치고 집에 간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좀 필요해.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보통 강남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3당 4락이라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붙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알겠지?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무작정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이제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12시, 1시 정도 공부하고 아침에 늦어도 6시 반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러고 이제 처음에 조금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낮에 낮잠을 한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자주는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리거든. 근데 만약에 낮잠을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버리면은 밤에 또 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는 나빠. 그래서 한 30분에서 진짜 많으면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낮잠을 딱 자고 컨디션을 이제 좀 유지하는 그런 연습도 좀 많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메라 워커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장 소장이 가르쳐준 준비물은 두둑한 친구, 겨울 내복, 라이너가 달린 점퍼, 작업복, 바지, 워커 등이었다.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어 서울에서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현장은 해발 600m의 고지대라 아직도 영하의 주위에 눈이 가끔 내린다고 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지금 서울은 굉장히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봄이 한창인 그런 곳인데 불구하고 훈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은 아직까지도 눈이 내리는 즉 일하는데 굉장히 좋다 안 좋다 상황이 그렇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훈이에게 닥칠 열악한 공사 현장의 상황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머니는 대문간에서 울면서 훈이를 떠나보내고 나는 마장동 시외버스장까지 전송을 나갔다. 생전 처음 집을 떠나 객지 생활로 들어가는 훈이에게 그저 자주 편지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자주 편지 그리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6개월만 참아다고 그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식 사원으로 발령 나도록 해줄 테니까 발령 난 다음엔 곧 서울로 오도록 운동하면 될 테고 문제없어.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미래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나는 훈이가 별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면서도 희떠운 장담을 했다. 그쵸? 장담을 했다. 훈이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짐작했던 대로 훈이한테서는 안부 편지 한 장이 없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집에 다니러 오는 현장 소장을 통해 훈이한테 별일이 없다는 소식이라도 듣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꼭 무슨 사고라도 난 것 같아 달려가 보지 않고는 못 베겼을 게다.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어머니는 훈이가 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누구 탓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가 집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나의 탓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2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준답시고 어떤 삼수갑산으로 귀향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번 다니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먹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로 노동거리를 보냈냐고도 했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도 아침이면 신사복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데 헌다헌 대학 나온 애가 노동거리가 웬 말인가? 아무리 애미애비 없고 출세한 친척이 없기로서니 이런 서럽고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느냐고 통곡을 하는 때도 있었다. 나는 이런 일을 묵묵히 견뎌왔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의 집, 즉 훈인의 집은 어느 정도 지금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 뭐 힘든 그런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었고, 하지만 이제 나도 이제 그런 훈이가 좀 야속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야 어머니 말대로 훈이가, 그렇지? 자, 훈이가 취직을 안 한데도 댕그런 집안채는 있으니 밥을 굶지는 않겠다. 취직이 단순히 밥벌이만을 의미한다면 훈이는 취직을 안 해도 되겠다. 나는 다만 훈이가 자기가 배운 일을 통해 이 땅과 맺어지고 이 땅에 정부치기를 바랐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나는 다만 훈이가 자기가 배운 일을 가지고 통해 이 땅과 맺어지고 이 땅에 정부치기를 바랐을 뿐이다 라는 거지. 그치? 즉 이것은 바로 뭐다? 나에게 훈이의 취직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즉 한편으로는 일종의 바로 뭐다? 6.25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 그렇죠? 보복심도 존재했는데 그 보복의 방법이 바로 뭐다? 이 6.25로 인해서 부모를 다 잃어버린 이 훈이라고 하는 아이를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이제 정부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6.25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훈이를 외국에 가겠다는 것도 막은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직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나는 열심히 현장 소장대를 찾아다녔고 찾아갈 때마다 선물을 잊지 않았다. 그렇죠? 훈이를 지금 정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낌새를 눈치 보기 위해서였다. 본사에서 특채가 있는 듯한 낌새만 보이면, 저 다음 페이지, 이거 낌새만 보이면, 좀 어떻게 상신을 하고 중역하고 교제해달라고 슬쩍 케이크 상자 속에 수표를 넣어준다는 Y로 쓰기를 하겠는데 영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든 지금 약간 편법을 써서라도 훈이를 지금 뭡니까? 정직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한여름이 되도록 훈이는 한번 다니러 오는 법도 없고 엽서 한 장 보내주지 않았다.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이건 너무한다 싶었다. 훈이가 가 있는 곳은 병변이 봄도 안 거치고 곧장 여름으로 접어들었다기에 여름옷도 우송해 주었고 편지도 부지런히 써붙였다. 8월에는 오빠와 올케이 제사가 며칠 건너에 있어서 이번만은 상경하겠지 싶으면서도 미심쩍어 미리 전보까지 쳤다. 그러나 훈이는 올라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럴 수는 없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거지로 시작해서 여지껏 꾼 온갖 불길스러운 꿈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주워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즉 훈이에게는 할머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온갖 불길한 꿈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때?
훈이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크게 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내 여지껏 입에 담기조차 사위스로 참고 있었다만 지금 생각하니 진작 일러줄 걸 그랬나 보다는 게 어머니의 긴 사설의 결론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왜 꿈을 꾸면은 그 꿈의 의미를 너무 굉장히 좀 많이 부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꾼 거를 훈이가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게 뭔가 신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 지금 결부시켜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어머니 꿈대로라면 훈이가 불도저에 깔려 안매상이라도 당한 건 친구 남편인 현장 소장이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지금 나도 역시 어때? 훈이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 훈이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편지가 없는 건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돌린다 치더라도 상관벽지에서 도대체 공일날을 뭘로 소일하는 것일까? 다방이나 당구장, 오락실이 그리워서라도 공일마다는 못 오더라도 한 달에 2번쯤은 상경해야 되길 텐데 말이다. 대학 4년과 놀고 있던 2년 동안은 순전히 그런 데만 맴돌며 살았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다방이나 오락실부터 맴돌며 살았으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훈이의 과거 삶의 모습을 짐작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일종의 늦게 사춘기가 온 거지, 그렇지? 바로 뭡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문과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나의 그런 강요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과로 가게 되고, 대학도 뭡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 그 좀 이름 없는 대학에 이제 토목과 그래서 공사하는 그쪽에 이제 그 과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방황의 과정에서 뭡니까? 이런 다방, 당구장, 오락실 뭐 이런 곳이나 이제 전전하면서 살아온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의심이 나기 시작하니 한이 없었다. 도대체 온갖 도시적인 것과 훈이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조차 무리였다. 즉 그만큼 훈이는 도시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집애처럼 앞뒤에 라인이 든 야한 빛깔의 와이셔츠에 줄무늬 합선 바지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대담하고 권태로운 시선으로 아무나 아무거나 마구 얕잡으며 빙빙 다방으로 당구장으로 탁구장에서 오락실로 날이 저물면 맥주물이나 대포집으로 쏘다니다가 밤늦게 흐느적 들어와서도 뭐가 미진한지 라디오의 음악 프로를 최대한의 볼륨으로 틀어 온 집안의 정적을 무참히 지피기던 녀석이,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훈이의 과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도시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패셔니스타였나 봐.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녀석이, 그렇지? 자, 상간벽지의 도로공사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가 좀처럼 상상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 뭐다? 상간벽지의 도로공사 현장.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훈이랑 어울리는 공간이다, 안 어울리는 공간이다? 어울리지 않는. 그치, 바로 훈이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도시적인 것과, 그렇죠,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떠나기 전 남대문 시장에서 사준 염색한 미군 작업병과 워커가 녀석을 아무리 내 상상 속에서 결합을 시켜버려도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하나 나오죠. 바로 이 작품의 제목에서도 나왔던 워커. 워커가 뭐예요?
워커가 이제 군인 신발 있잖아. 군인 신발. 아 군화. 군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워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오고 그 가죽으로 돼 가지고 이제 군화처럼 생긴 거 그걸 워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워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는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 카메라와 워커잖아요. 그렇죠? 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가 훈이가 이제 그걸 메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얘기했었던 그 소재가 바로 카메라였죠. 그 카메라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도시적인 삶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워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산 속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고생을 할 때 신는 신발이고 이거는 열악한 노동자의 삶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나왔던 카메라 워커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나는 도저히 훈이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드디어 나는 현장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소설에서는 배경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 혹은 앞날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소설 소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불길한 상황, 미래를 암시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바로 뭐다? 여정의 험난함.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마주칠 불길한 상황을 암시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고 미루기도 싫어서 어떻든 강릉행 버스를 탔다. 훈이가 가 있는 영동 고속도로 현장은 강릉 목리처 진부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곳에 있었다. 버스가 서울을 떠나 팔당을 지나 양주 양평 땅으로 접어들면서 포장도로는 끝나고 시뻘건 흙탕길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지금 훈이가 만들고 있는 게 영동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죠? 네. 자, 계속 보갑시다. 게다가 길 오른쪽은 바로 한강줄기요. 왼쪽은 당장 무너져 내릴 듯한 절벽이었다. 여름 내 비가 잦았어서 그런지 흙탕물이 굽이치는 한강줄기가 제법 망망한 대하로 보였고 버스가 달리는 길은 너무도 좁고 고르지 못했다. 당장 모반이 무너져 내리며 버스가 한강물로 거꾸로 바뀔 것 같아 엉치가 움찔움찔했다. 그래도 버스는 줄기찬 빗발속을 잘도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스를 타고 바로 훈이가 일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죠. 자, 문득 나는 만약에 여기서 차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왜 이 버스를 탔던가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내 고모로서의 지극한 정성이 널리 알려져 신문에 보도되고 그걸 Y건설 사장이 읽게 되고 그러면 훈이를 제꺼덕 발령을 내 본사로 끌어올릴지 알게 뭔가 하는 실로 더럽고 치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내가 죽더라도 그 덕에 훈이가 정식 직원으로 제대로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의 취직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고 여기서 사실 나라고 하는 인물이 훈이에게 지금 많은 것을 강요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뭐다? 훈이에게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 더럽고 치사한 공상에 실컷 담닉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죽은 후에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마 서너 달쯤 있다가 계모가 생기겠지. 그렇지만 내 아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모에게 들볶여서 불행해질 아이들이 아니었다.
도리어 계모를 교모히 들먹고 골탕 먹여줄게다. 계모를 지능적으로 불행하게 할게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나의 자식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하게 내가 지금 키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마치 내가 죽어서 그런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자식을 조카인 훈이보다 덜 사랑해 키웠는지 몰라도 그게 더 잘 키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훈이는 너무 오냐오냐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오히려 정작 뭡니까? 약간 들판에 있는 잡초처럼 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식들처럼 약간 좀 방임해놓고 키운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지금까지 자신이 훈이를 가르쳤던 방법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의문을 가지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훈이를 양육한 방식에 대한 의문과 후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버스가 강원도 지방으로 접어들자 산을 휘감은 비탈길이 많아 헉헉 숨이 차했지만 그곳은 맑은 날씨여서 훨씬 덜 불안했다. 진부에 닿은 것은 서울을 떠난 지 6시간 만이었다. 그렇죠? 이때는 워낙 이제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지나서 좀 멀리 떨어진 곳 간다고 하면 기본 대여섯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뭐 열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6시간 만이었다. 거기서 유천리까지 갈 버스를 기다릴 동안 요기를 하기 위해 국밥집에 들렀다. 국밥집은 Y건설의 마크가 붙은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들로 붐볐다. 점점 공사 현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자, 현장에 가까우리라는 예감으로 우선 반가웠고 뭔가 가슴이 두근대기도 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붙들고 물어도 김훈이란 측량기사를 안다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현장 사무소가 있는 유천리까지는 굳이 버스를 기다릴 거 없이 택시를 타도 500원이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거의 10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물가가 지금의 이제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진부라는 면 소재지는 거리의 끝에서 끝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고장인데 다방도 서너 군데 되고 중국집, 불고기집 등 음식점엔 Y건설의 초록모자, S토건의 빨간모자 천지였다. 주위의 고속도로 공사로 활기를 띠고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고장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즉 아주 깡시골이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도로 공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인부들이 이제 이 지역에 유입이 되게 되고 그 인부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지금 활성화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운전수가 내려놓아준 Y건설 현장사무소는 엉성한 가건물이었지만 여러 동이 연이어 있어 규모가 컸고 넓은 광장에는 지프차, 트럭, 덤프트럭, 불도저 같은 차들이 멎어 있고 초록 모자를 쓴 사람들이 웅성거려 활기에 차 보였다. 다행히 김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단박에 만날 수 있었다. 몇십리 앞 현장에 나가 있지만 곧 돌아올 시간이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저녁 때라 트럭이 현장으로부터 초록 모자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실어다가 너른 마당에 쏟아놓았다. 먼지를 뽀얗게 쓴 사람들이 앞개울에서 세수 먼저 하고 곧장 식당이라 쓴 곳으로 들어갔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저만치 한여름에 옥수수밭이 짙푸르고 마을의 집들은 온통 약속이나 한 듯이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을 이고 있었다. 나는 이런 독한 원색의 대결에 피로감과 혐오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첩첩한 산들은 전나무가 무성하고 저 멀리 오대산의 산봉우리들은 웅장했고 곳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 소리가 귀에 상쾌했다. 즉 바로 뭡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자연의 모습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인공의 모습이 지금 뭐다? 굉장히 대조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자,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은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하면서 다가왔다. 자,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자, 박스로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여기서부터 자 다음 페이지. 저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즉 내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훈이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은 훈이가 그만큼 어떻게? 고생? 그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꼴 바로 뭐다? 고생스러운 생활을 암시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윤택하게 살고 이러면 생각보다 크게 안 변해요. 알겠습니까? 막 고생 안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이러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변한다면 살이 좀 찌고 뭐 한요 정도겠죠. 근데 반면에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확 빨리 늙어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사람의 손이 매우 거칠었다. 혹은 뭐 나이에 비해서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이러면은 보통 문학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고생스러웠던 삶을 암시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그렇죠. 쏘리.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여기구나.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니?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곤 꽁무니에서 깨재재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북북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쉰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는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안감색의 광택이 났고 얼굴이 다 탄 거죠. 그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자, 어디 좀 가자꾸나. 자,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그렇죠? 즉 바로 뭡니까? 늦은 밤까지 지금 야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일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야근이 있다는 거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렇죠. 제도는 이제 그 뭡니까? 도면이나 도안을 그리는 거. 알겠죠? 건물의 도안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왜 밤에는 측량을 할 수 없죠. 막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측량이라고 하는 게 거리를 재고 길이를 재고 이러는 건데 그럼 불가능하고 해서 밤에는 뭐다? 이제 그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 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북 가서 나가서 먹지 뭐. 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보고 봐서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훈이는 이 산골에 지금 뭡니까? 계속 처박혀 살고 있었음에도 그래도 아직 바로 뭐다? 이런 도시적인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도시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이 다 똑같은 그런 색깔의 집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굉장히 역경을 느꼈는데 훈이는 지금 뭡니까? 하도 산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어때? 굉장히 거기서 황홀해하고 흥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너는 이까짓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하는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라는 거죠. 빈들댄다는 게 일종의 빈둥대면서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월급 루팡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즉 바로 뭐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훈이처럼 이렇게 쇠갑바지에 고생을 하고 하는데도 뭡니까? 많이 벌지 못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 슬렁슬렁 일을 하면서 그냥 일하다가 놀러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까지 공사판에도 하니까 바로 뭐다? 네,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그까지 공사판이라고 한다는 건 나는 지금 공사판을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 그치, 바로 여기서는 공사 현장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훈이의 반발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곤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다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훈이가 이렇게 바로 뭐다? 그전에는 굉장히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바로 뭐다? 바로 고된 생활로 달라진 저 훈이의 모습에 비참하고 끔찍한 느낌을 받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다음 페이지. 자,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것.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저 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숙집에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까 봤듯이 야근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겨우겨우 버는 것이 바로 뭐다? 겨우 생활만 할 정도의 돈만 지금 벌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힘들게 일해도 겨우 생활을 할 정도의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바로 뭐다? 당대 노동자들의 그런 삶, 그리고 이거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현대 사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그렇죠? 기똥차지 기똥차. 자, 진짜 기똥찼을까? 하나요. 그치, 바로 뭔가 진짜 기똥찼으면은 훈이가 불고기 하나에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똥차지 기똥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불만을 반어적 그리고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냉소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 차갑게 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불만이 있고 이럴 때 대상은 이제 냉소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얻어먹고 콜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상코를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밭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의 과장의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 우리 공부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은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라는 것도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자, 이 공사 현장에서 바로 사람을 부리는 방식이 바로 뭐다?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막 일을 시키면서도 어때? 마치 사람이 죄인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의 악랄한 태도가 드러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막 유행하던데 뭐 중소기업에서 뭐 설 선물하는 거 뭐 그 사진 보여주는 막 그런 릴레이 막 이러는데 어디는 사과 한 상자 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3개씩 나눠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막 보여준다는가, 그렇지? 어때 보면 그런 모습이 이런 이때 당시 이런 우리 사회의 그런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자, 다방에는 Y건설 패밀리가, 그렇죠? 여기 있는 다방에 지금 놀고 있는 Y건설 패거리는, 그렇지? 바로 뭐다? 바로 노동자라기보다는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제가 Y건설 패거리가,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마담의 내 집까지 불러다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도 그중 몇 관은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훈이는 이 관리직 사람들을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 그쵸.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가 관리직 저 사람들에게 가진 불만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자,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훈이의 하숙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훈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바로 뭐다? 그치, 바로 훈이의 고단하고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봅시다. 자,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적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즉 바로 뭐야? 일이 너무나 고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빨래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나 혹은 빨래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가지고 집 한 곳, 방 한 곳에다가 계속 이제 뭡니까? 처박아두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신 그런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워커를 신고 뭡니까? 이산저산 막 돌아다녀서 힘겹게 일을 하니까 발에서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워커에서도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자,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즉 바로 뭐다? 훈이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사람답다 안 답다? 답지 않아요. 그치, 마치 돼지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훈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씻고 자렴. 자,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즉 바로 뭐다? 바로 눕자마자 잠이 드는 그만큼 일이 어떻다? 훈이에게 굉장히 좀 고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나눌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에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라는 거를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즉 바로 뭐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후리는 뭡니까? 여가 생활이라든지 혹은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 못하고 있더라? 그치, 바로 여기서는 뭐다? 문화 생활을 누릴 여유도 없는 훈이의 상황을 목격하고 나는 절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혹시 필기를 막 요약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아니죠. 그죠? 왜냐면은 병정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역에 이제 동탄 중앙고도 마찬가지고 병정고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자꾸 내신 형태로 더 회귀하는 좀 모습을 보여요. 사실 이 짓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입니다. 알겠죠?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다 여학생들이고 이러니까 국어 성적이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을 쪼잔한 부분에서 점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내고 굉장히 진짜 내신형 철저히 내신형으로 내거든요. 근데 정말로 선지에서 글자 하나, 조사 하나 틀려가지고 답이 되고 안 되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이 제대로 좀 신경 안 쓰는 작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선지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정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기를 할 때도 선생님이 솔직히 필기를 해주면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건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뭐 줄여서 필기하지 말고 다 꼼꼼히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정고 같은 학교들은.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를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건 경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수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굉장히 뭐다? 주인 여자는 인정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 없는 주인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는 훈이를 다시 어떻게 하고 싶다? 훈이를 그치. 훈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훈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한시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잡화상에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라는 거야. 즉 바로 뭐다? 제대로 된 그런 비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게 비누를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 동네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바로 뭐다? 공사를 틈타. 그치, 바로 폭리를 취하더라는 거죠. 왜? 그동안에 이 마을은 정말로 뭡니까? 아까 그 얘기했지만 외진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사가 붐이 일게 되면서 이 지역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이때다, 이때 한몫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골 사람들이 공사를 틈타 폭리를 취하고 오히려 더 도시 사람들보다 어때? 인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랫거리를 물에 담그지를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즉 바로 뭐다? 나는 뭡니까? 훈이를 이제 서울로 데려가려고 완전히 마음을 굳힌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훈이를 서울로 데려갈 결심을 했더라는 거죠. 자,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 서 있었다. 자,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빼국이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 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 줄 알면 더 놀랄걸. 자, 녀석도 제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근데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관광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적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어놓은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로 돈 긁어 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를 못 얻어 먹어봤다면 말 다했지 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꺽쇠를 표시합시다. 관광붐 때문일 거야부터 바로 뭐다? 말 다했지 뭐까지. 그쵸? 즉 바로 뭐다? 이 공사와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와 개발로 인해 인정이 사라진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또 제주도 가면은 뭡니까 귤을 공짜로 준다는데, 그지? 여기에 옥수수, 이 마을이 옥수수로 유명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한 자루 공짜로 못 얻어 먹어봤다는 거죠. 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 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가 해볼게. 이제 지금 주임을 꼬셔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곤 꽁무니에 찾던 수건까지 내 빨랫거리에 휙 던져 보태고는 불이 났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자, 이내 옥수수 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보다 나는 이제 뭡니까? 훈이가 안쓰러운 걸 넘어서, 그렇죠? 바로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훈이에 대한 안쓰러움을, 그렇죠?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그치?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밀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인가?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는 일을 지겹게 눌러주기도 하는데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렇죠? 그치? 자, 훈이의 말이었다. 갑자기 까먹었다. 그렇지. 자,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언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그렇죠? 왜? 지금 나는 훈이가 당연히 이 삶을 굉장히 뭡니까? 지겨워해가지고 자기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훈이가 지금 싫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훈이의 대답이 가관이죠. 보도합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까지 믿고 있는 기술인이 정직인이 근면인이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훈이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것은 기성세대 그렇죠. 기성세대의 사고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니. 자, 나는 흔히 말해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던졌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낸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훈이라고 지금 하는 인물은 바로 뭡니까?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힘겹게 살아가서 내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다? 뭡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성세대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잘 되는 것도 나는 또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더라는 거죠. 즉 어쨌든 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현실을 극복하려 하며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훈이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난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현했다. 왜? 지금 여기서 순이가 진짜로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자신의 그런 기성세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부정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훈이가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쪽이 나에 대한 부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쪽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와이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람들 사실은 다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수두룩해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와 같은 신세의 사람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6개월만 참으면은 지금 정규직 해줄게 하면서도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임시직에겐 공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지금 회사가 진짜 훌륭하다고 보는 거야? 그치, 바로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그렇죠? 자,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가를 과정에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나름 한편으로 훈이를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는 했다. 그렇죠? 조소를 하는 거죠.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진도 모피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모피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회사의 모피 코트나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 비싸서. 이런 게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는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그렇죠. 자,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다 보았다. 즉, 훈이가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뭡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강요했는데 그 삶이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고단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나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논해변은 비단폭처럼 선명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렇죠?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바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현실은 이곳에 뿌리 내기가 힘들어. 근데 자연은 이곳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푸르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훈이가 젖먹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에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손들이채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에게 질의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내가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 경험과 상처 그리고 생존 본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기존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강요해서 강요를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산업화 시대의 이런 가치관의 그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그런 사회 부조리 모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카메라 워커입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15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끝나요? 이건 이렇게 끝나요.